이념 말씀하시니까 네. 이게 보수가 어쨌든 권위주의와 좀 친화력이 있죠. 선생님은 뭐 자유주의나 보수주의 이런 운동을 주로 하셨는데 친화력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두환 까지 극심한 권위주의 체제였고, 물론 전두환이 이제 경제적으로는 일부 자유의 숨통을 틔웠습니다만은 말하자면 노태우 시기의 과도기를 거쳤잖아요. 네네. 이 과도기는 그렇게 또 길게 보면 괜찮아요. 지나가고 사실은 이제 김대중, 김영삼 정부까지 크게 보면 하나의 군사정부의 뒷정리가 네네네. 끝나고 지금 이제 소위 이제 진보파 대통령이라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문재인 이렇게 가고 네. 지금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이재명 정부가 서게 돼 있는데, 박근혜는 예를 들어서 보면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이렇게 넘어오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보수 정부다운 보수 정부를 만들어내는데 실패한 거예요. 저는 처절하게 실패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실패를 지금 보수가 정면에서 직시하느냐 못하느냐에 네네. 보수의 재건이 달려 있다고 보죠. 그런데 오늘 현재까지는 실패가 지하실로 네. 늪지대로 말려 들어가는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을 갖죠. 지금 이제 우리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굉장히 시장주의 보수다 이렇게 봤었단 네. 말이에요. 근데 이게 보니까 권력을 이용해서 참 표현이 좀 속됩니다만 뭔가 해먹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야. 네.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정부는 어쨌든 권위주의 보수에 가까운데 네. 권위주의 보수라는 것이 한국 사회 근대화를 이끌어왔던 유능함이 존재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저희가 비판을 했어요. 네. 그 뒤에 오는 윤석열은 근데 뭔지를 모르겠어요. 보수인지도 모르겠고 저 뿌리가 어디에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윤석열 정부는 글쎄요, 그 역사적 연원을 따지기는 어렵고 네. 사실은 보수 안에 그런 그 위험성을 가진 어떤 감정 또는 지성, 네. 어떤 감정적 태도, 네. 어떤 종류의 아비투스가 형성이 되고 있었습니다. 아. 그게 뭐냐? 그러면 소위 그 선거부정론이라고 하는 것하고 네. 5.18 소위 북한 광수의 네네네. 침투론이라고 하는 소위 그런 음모론적 세계관이에요. 음모론적 세계관의 보수가 아주 그냥 저 솜털이 물을 빨아들이듯이 네. 스폰지가 물을 네. 빨아들이듯이 오염이 됐죠. 그래서 그런 몇 년이 흐른 겁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게 이제 박근혜 시대에 말하자면 보수가 사실은 자멸한 거거든요. 네. 박근혜 탄핵은 민주당의 탄핵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네. 박근혜 탄핵은 김무성과 유승민 등 소위 그 국힘당 내부의 어떤 그 국회 집단, 소위 국회 집단과 대통령 권력 사이에 말하자면 부패 공동체가 연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박근혜 대통령 그 부패 공동체가 되려고 하는 유혹을 단연히 거부하면서 빚어진 어떻게 보면 희생입니다. 네. 지금 많은 사람들은 박근혜 정부 자체가 타락했거나 또는 소위 국정농단의 무능력으로 치달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드러난 선전공세고 네.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김영란법이라든가 네. 또는 국회법을 고쳐서 정부를 국회 신효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이 시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를 국회의 신효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은 주로 국회 민원을 누가 처리하느냐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네. 있었어요. 네. 그런데 결국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결국 타도가 됐죠. 그러니까 이 국힘당 내부의 어떤 세력에 의해서 먼저 타도하는 게 네. 기획이 된 겁니다. 그게 이제 민주당이 가세를 한 네. 건데 어떻든 그 과정을 통해서 보수가 소위 국민 전체를 끌어안을 수 있는 비전이 있는 보수로 거듭나는데 실패한 거예요. 네. 그 실패한 바탕 위에서 말하자면 5.18
그 광수, 네네네. 북한군이 침투했다는 북한군이 침입했다. 음모론, 또 선거가 총체적으로 네. 사실 이 선거 부정론이라는 것은 좌파 그룹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네. 이게 우파에 수입이 되었어요. 네네네. 수입이 되면서 우파가 전부가 거의 전부라고 할 만한 행동하는 소위 스트리트 우파, 소위 태극기 네네. 진영이 오염됐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도 이 현실 위에 전개되고 있는 정치적 어떤 인과관계를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울부짖고 있는 거죠. 아직도 네. 길에서. 그래서 저는 참 불쌍하게 연민을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그렇게 되면서 보수가 소위 대한민국을 담보하고 자유롭고 번영된 그런 국가로 가져가야 된다고 하는 소명, 네. 책임의식 이런 건 완전히 상실하고 지금은 목적 없는 표류를 거듭하고 있는 거죠. 네. 교수님 안 그래도 윤석열에 대해서 수단에 불과한 사람이었는데, 네. 근데 이게 보수를 더 괴멸시켜 버렸다라는 뭐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셨어요? 그 수단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보수가 윤석열을 선택할 때 네. 그때 보수의 심리 상태는 증오감에 사로잡혀 있던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게 정권을 뺏긴 것에 대한 적대감.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게 잘 들어서 두셔야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진보 쪽 분들하고 얘기하면 그런 일이 있었는지조차도 잘 몰라요. 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박근혜를 탄핵하는 데 이어서 구속을 시켰습니다. 네. 박근혜는 돈을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뇌물죄로 삼자 뇌물죄, 네. 소위 경제적 공동체라는 주장을 만들어내면서 원인 행위에는 삼성을 넣고 네. 결과 행위에는 최순실을 붙여가지고 말하자면 하나의 줄거리를 네. 국정농단과 예. 부패를 만들어냈죠. 예, 창작해낸 겁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박근혜는 원인도 이유도 없이 끌려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박근혜 하나에 끝난 게 아닙니다. 전직 국정원장 4명이 모두 감옥에 들어갔어요. 네. 보수 계통의 소위 명망가들 거의 1000명이 수사를 받고 그중에 200명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네. 대법원장을 비롯한 14명의 고위 판사들이 감옥에 거의 많은 분이 갈 뻔했죠. 감옥 네. 네. 들어가기도 하고 갈 예, 뻔한 예, 사람도 있고 70명의 고위직 판사들이 못 견뎌서 사표를 내고 사법부를 떠나게 됐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난 일이죠. 말하자면 적폐청산은이라는 이름으로 보수가 괴멸 상태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건 조선시대 때 우리가 많은 사화를 봤지만 조선시대 때 어떤 사화에 비해서도 잔혹한 사화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그 집행자였어요. 집행자였죠. 놀랍게도. 네. 사실 경제공동체라는 오위를 만들어낸 것도 윤석열 팀이에요. 윤석열, 한동훈, 네. 네. 박영수. 또 박영수는 그 위에 있었고 이복현 이런 사람. 네. 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보수가 오히려 영입을 한 거예요. 네. 영입을 한 이유는 뭐냐? 증오감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당신들을 지도자로 만들어 줄 테니까 이번에는 좌파를 청소해라. 우리가 당한 것처럼 네. 너희들이 한번 해봐라는 일종의 말도 안 되는 미션을 준 겁니다. 네. 그걸 시키려고 데리고 온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참 웃기는 말하자면 복수열전이 벌어진 거예요. 네. 네. 근데 그 복수열전에 실패했죠. 깨끗하게 실패하고 오히려 참 계엄이라고 하는 우스꽝스러운 복수열전으로 들어가다가 깨끗하게 실패한 거죠. 그 지금 보수가 표류한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목표를 설정하고 하면서 보수가 그런 정오관계 또는 여야관계를 떠나서 좀 성숙되어 가면서 네. 뭔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보수는 누가 뭐라 그래도 이 나라의 주인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가 대한민국을 이른바 만들었어요. 옛날에 이회창 총재 같은 분이 하겠던 메인스트림. 그렇죠. 주류적 의식을 네.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보수가 천박해졌다는 느낌도 받아요, 저는. 사실 이 보수가 저는 아스팔트 운동 같은 급진주의 운동을 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은 보수라는 거는 광장민주주의를 혐오해야 맞죠. 그렇죠. 네, 네. 원래 진보가 광장민주주의하고 좀 친화성이 있고, 머리 숫자에 의존하는 민주주의가 진보고, 예. 보수는 어쨌든 간에 철학적 담론이라든가 공동체, 보수는 혼자 있어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공화적인 뭐 이 예. 철인 정치 이런 걸 추구하는 게 보수인데. 보수는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게 네, 보수예요. 네. 그 진보는 혼자서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네. 근데 또 특히나 우리나라 진보나 또는 좌파 그룹은 공동체주의적 어떤 친화성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그건 여러 가지 역사적 이유가 있습니다. 구자파적 사고가 있죠. 네, 네. 근데 보수는 그렇지 않아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보수가 오히려 좌파들에게 배워서 그런지 아스팔트하고 더 진해졌어요. 네, 네, 네. 요즘 아스팔트에서 태극기하고 성조기를 걸고 그 보통 길거리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네. 야, 그 태극기 들고 다니는 건 이해를 하겠다마는 저게 성조기는 왜 들고 다니냐? 그러게요. 뭐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을 넣죠. 이스라엘기 들고 다니는 분도 봤습니다. 왠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스라엘 우파들이 네, 네. 전투기에 폭격기를 실어서 네. 저 북한 핵을 폭격해 줄 수도 있지 않나? 아, 그런 상상을 합니까? 네, 그런 상상으로 상상력 하는 탁월하네. 그 보수 우파의 국제연대네. 예.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극단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일부 있는 겁니다. 아. 그 보수가 다 그런 건 아니고 네, 네, 네. 예, 보수 그룹 중에 그야말로 가장 그 끄트머리에 네. 황당무계한 분들. 황당무계한 말하자면 막걸리집 담론 네, 네, 네. 같은 성격을 주장하는 극소수의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뭔가 국제연대가 그런 형태의 연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까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보수가 소위 건강한 보수, 누가 보더라도 대한민국의 주류요, 현대 대한민국을 구축해온 어떤 주인의식을 네, 네. 가지고 있는 수준 높은 형태의 어떤 담론을 늘 생각하고 생산하고 또는 거기에 의해서 자기의 철학, 개인 철학도 유지가 되는 그런 형태의 보수는 극소수죠. 네. 극소수입니다.